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네요. 스승날 여러분과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13차시 수업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사회가 되겠습니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결정되는 상품 소비량과 노동 공급량입니다. 자, 해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해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개 더 있죠. 자, 상품의 소비를 이야기할 때 예산성과 무차별 곡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득이 늘거나 재화의 가격이 달라지면 예산성과 무차별 곡선이 이동하죠. 이때 균형점도 역시 이동한다. 이 부분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물론 일단 내용에서 나가겠지만 그래프상 우리가 놓고 볼 때 뭐 이런 간단한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자, 예산선, 이걸 예산선이라고 가정하고 무차별 곡선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균형점이 이렇게 다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노동 공급 선택 역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설명이 가능한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분석해야 됩니다. 자, 임금 상승에 따라 임금 상승. 자, 쉬는 거 줄인다 했죠. 그 다음 노동 시간을 늘리죠. 그러면 대체 효과. 자, 임금이 증가하면 여가 시간 늘리겠죠. 그럼 노동 공급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소득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대체와 소득 효과는 서로 어때요? 상반적이죠. 자, 이 점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1문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 주세요. 자, 1문단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 주제. 1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음의 기울기와 양의 기울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음의 기울기를 갖는 걸 우리가 수요곡선이라고, 양의 기울기를 갖는 걸 공급곡선이라고 했을 때, 자, 주제적도록 하겠습니다. 가격과 자, 수량 사이의 관계죠. 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가격과 수량 사이의 관계가 음의 기울기를 갖는 수요곡선과 양의 기울기를 갖는 공급곡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죠. 수요곡선과,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요곡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공급곡선을 같이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수요와 공급곡선을 간단하게. 자, 수량과 가격이 있을 때, 자, 이걸 A라고 부르고 이걸 B라고 가정합시다. 자, 수요곡선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나요? 네, A번이 되겠습니다. B번 당연히 공급곡선이 되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과 그 다음에 상품 가격과 공량 사이 관계라는 공급 곡선. 자, Y축이 가격이고, 즉 Y축이죠. 가격. X축이 수량이죠. 여기 X축, 이렇게. 자,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나타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요 곡선은 가격이 오르면 구매량은 적어지죠.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기울기죠? 음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 음의 기울기. 이걸 여러분이 잡아 주셔야 돼요. 음의 기울기.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음의 기울기를 간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볼 수 있죠. 오른쪽으로 여러분 하향이에요, 상향이에요? 하향이죠. 하향. 그래서 음의 기울기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수요 곡선이면서 가격이 오르면 구매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하향 곡선을 나타낸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하향 곡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반면에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양의 기울기를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우상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입니다. 양의 기울기 나오면 우상향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걸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수요 곡선에서 가격과 구매량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러면 반비례예요, 비례예요, 여러분?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수요 곡선에서 가격과 구매량의 관계는 자, 반비례 관계다. 이거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에서는 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에서는 비례 관계. 따라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구매량과 판매량이 결정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소비자가 행동을 통해 도출되는 반면 공급 곡선은 자, 이윤이 최대가 되도록 상품 공략을 선택하는 생산자의 행동을 통해 도출된다. 요 도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자, 도출의 의미적 해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도출의 뜻은 어떤 생각이나 결론, 반응 따위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나 결론, 반응 따위를 이끌어내는 거, 이끌어내.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 뭐 간단한 예를 들면 그 거울 아전들이 간노들의 도출에 한몫을 하였다. 이때 여러분 도출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때 도출은 자, 생각이나 어떤 반응 따위를 이끌어낸 거죠. 도출 같은 의미로 사용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단 보도록 하세요. 주제 보기 바랍니다. 자, 이 문단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단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여러분 뭐가 될까요? 아주 쉽습니다. 이 문단 주제는 그렇죠? 소득 효과와 역발상하세요. 여러분 소득 효과에 역발상하면 대처 효과가 되겠죠? 두 가지를 이 문단에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문단을 공부한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까지 접목했을 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례 제시, 예시를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예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기 문제 적용해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주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르는
소비량의 변화를 자, 결정하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죠. 자, 이제 주제를 정리했고요. 이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의 구매량이 어떻게 변할까? 즉,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결정된다 했죠? 그럼 여러분이 가장 자주 많이 쓰고 있는, 자, 묻고 답하는 방식인 자문자답의 형식이 취해지고 있네요. 그래서 자문답의 형식은 특징으로 시험지에 잘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효과는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동일한 예산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변하는 효과, 이 부분을 우리가 소득 효과의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개념.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부분은 소득 효과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개념으로 잡아 주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봐야 됩니다. 자, 대체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과 다른 상품 사이에 상대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제품별 소비량의 변화가 나타나는 효과, 이 부분이 대체 효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사례를 보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자, 소비자의 가격 변동이 없다 했습니다. 없는 상품의 구매량은 줄이는 대신, 가격이 하락한 상품의 구매량은 늘어난다고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늘리래고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나 분량, 시간 따위를 번디보다 많아지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창조고등학교 입학생 수를 대폭 늘렸다. 이때 늘리래고 늘렸다의 의미가 같이 사용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다른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한 상품의 가격만 변하면 상품별 구매량의 변화가 생긴다. 즉 상품들 사이에 어떤 가격이 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상대적 가격이라 하죠. 그래서 상대적인 가격이 변하기 때문이죠. 자, 변화하기 때문. 그렇게 여러분이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2번 넘어가기 전에 소득효과, 대체효과의 개념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효과라는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한 상품. 자, 가격이, 자, 하락이죠, 하락하면. 그래서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실질적 소득이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걸 여러분이 잘 잡아줘야 돼요. 자, 소득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늘어난다. 이럴 때 우리는 소득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대체 효과의 핵심 키워드는 이게 되겠습니다. 자, 다른 상품. 자, 다른 상품의 가격은 어떠나 가격은 유지된다는 거죠. 즉,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가격은 변하지 않고,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한 상품의 자, 가격만 일단 변화하면 자, 상품별 구매량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변화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품별
구매량에 변화가 생긴다.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2번 문제가 쉽게 이해가 가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2번 문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되게 쉽죠? 자, 소득효과요, 대체효과요, 기억이 여러분. 자,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 상품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 즉 기억은 소득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의 핵심은 여러분 안에 상대적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죠? 자, 니은은 대체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답지는 기억의 경우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예산이 달라진 것이 아니죠. 근데 예산이 달라졌기 때문에 했으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상품별 구매량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상품 사이의 상대적 가격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양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요 함정입니다. 늘어날 수 있지만 이것이 니은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답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이 감소하죠. 그러면 공급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지기는 하죠. 그렇죠? 함정입니다. 가지긴 하지만 이를 기억의 이유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예산이 달라졌다. 이 부분이 틀리겠습니다. 3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상품들 사이에 상대적인 가격은 변하게 되죠. 자, 함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억의 이유는 아니죠.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약간 함정 있죠. 단일 상품과 그 다음에 복수의 상품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니은에서 상품별 구매량의 변화가 생긴 이유는 상품의 상대적인 가격이 변동한 거죠. 그래서 단일 상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 아래에서 만족이 가장 높은 상품을 선택하겠지만, 자, 함정입니다. 니은은 단일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품이요? 복수의 상품에 대해 상품별 구매량을 선택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적절치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답지입니다.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 아래서 만족이 가장 높은 상품을 선택하긴 하죠. 함정입니다. 이것이 기억의 이유는 아니죠.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양의 기울기 가지기는 하지만 함정입니다. 이를 니은의 이유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래서 5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3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뽑아주세요. 자, 3문단의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산성과 무차별 곡선을 서로 비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 자, 무차별 곡선 비교. 자, 이제 예산선이란, 자,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예산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산선에 대한 여러분이 알다시피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하의 문금을 나타내는 선이다. 그래서 예산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차별 곡선. 자, 개념에 대한 정의가 또 나오죠. 무차별 곡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제하의 문금을 곡선으로 나타내는 것. 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무차별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여러분 어떤 효용을 주는 제하의 문금이요? 동일한 효용입니다.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잘 분석해야 되겠죠. 자, 이제 쭉 내려가서 결국부터 보겠습니다. 한계의 대체율은 한계의 대체율의 개념 봐야 됩니다.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접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절대값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절대값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울기를 따져야 됩니다. 기울기. 그렇죠? 무차별 곡선의 예산선이 만나는 접점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되면 기울기는 음의 값일까요? 양의 값일까요? 음의 값이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음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올 수밖에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쭉 또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원점에서 멀리 있는 무차별 곡선이 더 선호되는데 이는 원점에 멀수록 더 많은 제하를 소비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이 말은 결국 더 많은 제하를 소비할수록 자, 역발상입니다, 여러분. 자, 더 많은 제하를 소비할수록 만족감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감은. 자, 만족감은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더 많은 만족감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단 주제법 들어가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단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 번째 문단 그래프와 관련을 시켜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문단 주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늘거나 한 제하의 가격이 달라질 때 나타나는 무차별 곡선과 자, 예산선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동한다는 이야기죠? 예산선의 이동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무땡 치시고 소득이 늘면 더 많은 제하를 소비할 수 없으므로 자, 소득이 늘면 더 많은 제하를 소비할 수 있으므로 자, 이건 무차별 곡선은 색깔 넣으시고요. 원점에서 더욱 멀리 있게 된다. 원점으로 더욱 멀리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두 제하의 상대 가격은 변하지 않으므로, 자, 두 제하의 상대 가격은 변하지 않으므로 예산선은 여러분 어떤 이동을 하는가요? 평행 이동하겠죠. 평행 이동. 이 말은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자, 두 제하의 상대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예산선 평행 이동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한계 대체율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제하의 상대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요 부분, 이 부분은 한계 대체율은 동일하다. 두 제품에 대해서 한계 대체율은 동일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런 결과 어떻게 돼? 예산선은 평행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선이 평행 이동한다는 것은 소득 효과로 인한 결과가 되겠죠. 결과예요. 소득 효과로 인한 결과. 자, 대부분의 제한은 소득이 늘면 소비량이 느는, 자, 정상제이지만 이건 정상제의 핵심표도 잡아야 됩니다. 자, 반대는 뭐가 되겠어? 열등제가 되겠죠. 열등제. 이 두 가지 잡아줘야 됩니다. 정상제와 열등제. 자, 중요하니까 이따 정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정상제와 열등제 비교해야 됩니다. 됐죠? 정상제와 열등제 잘 비교해야 됩니다. 자, 정상제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상제는, 자, 실질 소득이 늘어나면,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실질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제어죠. 수요가 늘어나는 제어가 되겠습니다. 정상제. 자, 역발상합니다. 열등제는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소해야 되겠죠?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정상적 열등제. 우리는 사례를 하나 드려요. 사례. 이 사례가 시험지에 잘 나오겠죠, 여러분? 사례까지 들겠습니다. 일단 정리 한번 더 하고 사례를 예를 들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쇠고기의 소요가 늘고 돼지고기의 소요가 줄어든다. 자, 전자는 여기서 정상제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전자의 정상제는 쇠고기일까요? 돼지고기일까요? 전자는 쇠고기가 되겠습니다. 자, 후자는 열등제. 이때 후자는 어디에 해당돼요, 여러분? 돼지고기죠. 돼지고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 자의 가격은 그대로 두신데 다른 자의 가격만 오르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소비자는, 자, 동일한 만족을 위해 가격이 오른 제하의 소비를 줄이는 대신 상대적 가격이 떨어진 제하의 소비를 늘려 동일한 효용을, 자, 뭐 한다고 나왔죠? 이번 추구할 것이다. 이때 추구라는 것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가는 거. 이런 예문이 하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인은, 자, 자기만의 독특한 시형을 추구한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추구하고 같은 의미. 예. 자, 끝으로 이렇게 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져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이런 뭐가 이동하죠? 예, 균형점입니다. 균형점 이거 잘 봐야 돼요. 균형점이 이동하게 된다. 이 말은 두 자의 소비량에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대체 효과로 인한 결과로 한계 대체율에 변화가 있다.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적 열등제의 사례를 한 번 더 보고 네 번째 문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난다. 정상적 열등제, 여러분, 이 말은
정상제죠. Y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난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정상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열등제의 사례. 소주는 자, 소득이 늘어날수록 자, 그 수요가 감소하죠? 자, 5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뽑아주세요. 자,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노동 공급 곡선이죠. 자, 노동자가 각 임금 수준에 대응하여 이때 대응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거죠. 뭐 이런 예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응 이에 따른 자, 적절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대응 같은 의미죠.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상황. 자, 통상적인 상품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량 결정과 우리의 유사하다. 여기까지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유사하다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놓고 보면 노동 공급량 결정과 상품 소량 결정과의 이런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서? 유사하다 했으니까 유사성이죠. 유사성. 유사성이 가는 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인 상품의 공급량 결정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자, 상충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리하시고 자,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 노동 공급량을 선택하는 경제 주체. 여러분, 노동 공급량을 선택하는 경제 주체는 누가 될까요? 뭐 당연히 노동 공급자죠.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자,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만족이 노동 공급에 따라 얻게 되는 소득과 잃게 되는 여가의 양을 조절할 것이라 본다. 뭐 따라서 결론.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의 소비량을 선택할 때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만족은 최대예요. 예산선상의 상품의 소비량을 결정하는 것과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사하던 거죠. 유사성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문단 주제 뽑아보기 바랍니다. 자, 6문단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를 설명하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죠. 자, 6문단을 나가기 전에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 정리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회비용 각자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상품 소비의 선택과 노동 공급의 선택 사이에 여러분 뭐가 존재한다고 나와있죠?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때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동 공급량 결정과 상품 소비량 결정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통상적인 상품의 소비자가 각 상품의 가격에 근거하여 소비를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 공급의 선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노동의 가격뿐만 아니라 무엇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죠? 여가의 가격을 알아야 한다. 여가의 가격에 밑줄 하나 그어놓으세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가는 자, 수치화된 가격이 있는 상품과 다르대요, 여러분. 자, 조심해야 됩니다. 수치화된 가격이 있는 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여가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한다 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수치화된 가격이 있는 상품과 다르기 때문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여가는 상품처럼 자, 수치화된 가격이 있다 없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격이 없다란 이야기죠. 예, 없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자, 아까 기회비용 설명했었고요. 밑에서 자, 여가의 가격은 노동을 하지 않아 얻지 못한 임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여러분 결국 뭐예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 여가의 가격이죠? 그렇죠? 기회비용이죠? 예,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여가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임금이 변할 때 노동 공급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자, 대체 효과란 임금이 올라 여가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요거 여러분 분석 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대체 효과란 임금이 올라 여가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이 쉬는 것을 줄이고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여기까지죠. 자, 그 다음에 반면이에요. 반면. 같이 하겠습니다. 자, 임금이 증가하면 자,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이 요 내용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부분이 있죠. 자, 첫 번째, 대체 효과로 인한 노동 공급량의 증가. 그럼 두 번째, 소득 효과로 인한 노동 공급량의 감소.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을 기준으로 자, 이 부분을 1번. 그 다음에 이 부분을 2번으로 잡겠어요. 2번.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은 결국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체 효과로 인한 자, 노동 공급량 증가죠. 자, 우리가 노동과 여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여러분 지금 증가한다는 거예요? 노동이죠. 그래서 노동 부분에 여러분이 핵심 키워드를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내용 보겠습니다. 임금이 증가하면 여기서부터 자, 소득 효과로 인한 노동 공급량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노동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때는 여러분 분석 잘해야 됩니다. 노동하고 여가가 있는데 어떤 게 여러분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가죠. 그래서 여가 시간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도 나와 있죠, 여러분.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소득 효과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여러분 아니죠. 자, 이와 같이 상반되는 두 가지 미 의사결정에 작용하여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을 결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상반이라는 것은 딱 잘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상반의 의미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상반은 반대 개념이니까 여러분 반대 개념이니까 상반은 그들의 서로의 입장이 상반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좋겠습니다. 상반 됐죠? 자, 정리하시고 결론 짓습니다.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은 통상적인 상품 공급 곡선처럼 자, 어떤 기울기를 간다고 여러분 단정할 수 없다. 양의 기울기, 여기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양의 기울기. 이때 단정의 의미적 해석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자르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잘라버리는 거죠? 예, 이때 단정 짓는 것은. 자, 그럼 이런 예문도 좋아요. 어떤 예문이냐면, 철수를 사로잡고 있는 행복은 영희가 돌아온 게 사랑의 고백과 연관된 것이라는 뭐에서 온 것이었다, 여러분? 이때 단정. 그죠? 단정.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예문. 철수를 사로잡고 있는 행복은 영희가 돌아온 게 사랑의 고백과 연관된 것이라는 단정에서 온 것이었다. 이 단정이 같은 의미로 해석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본문 지문을 끝내고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해 주세요. 답은 여러분 되게 쉽죠. 1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양의 기울기 아니고 이건 뭘로 고쳐야 돼요? 음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1번 답진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요 곡선 음이죠. 공급 곡선 뭐예요, 여러분? 공급 곡선 양의 기울기죠. 그럼 서로 상반된다. 뭐 이런 의미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답지 아까 여러 번 강조했었죠, 여러분. 자, 수요 곡선은 음의 기울기고 우하향이었죠. 우하향.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쵸? 예.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3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답지는 아까 설명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소득 효과가 작용하면 임금이 상승하고 전체 소득 증가하고 여가 시간과 같이 기회비용이 싼 것을 구매할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즉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한다. 여가 시간 증가 여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의 상대 가격이 달라지면 한계 대체율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예산선의 기울기라 할 수 있으므로 예산선의 기울기 역시 어때요, 여러분? 달라져야 되겠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아까 풀었던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 번 문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자, 2에서 2원으로 2'으로 이동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에서 2'으로 이동한 거죠. 2'. 요거만 잘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균형점이 어떤 하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2에서 2원으로 갈 때 2'으로 갈 때죠. 2에서 2'. 자, 2에서 2' 갈 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잠깐 정리합니다. 콜라 가격은 그대로죠. 그러면 조각 피자 가격은 변화가 있죠. 그러면 조각 피자 가격이 내려가면 조각 피자와 콜라는 상대적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론 짓습니다. 콜라 구입은 내려갈 거고 조각 피자 구입은 올라갈 거고 그럼 여러분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체 효과죠. 대체 효과. 이 답이 틀렸네요, 여러분. 답은 5번이겠네요. 소득 효과가 아니고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이 2'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각 피자의 가격이 내려가면 실질 소득이 증대하는 거죠. 그럼 재화 구입량이 증가할 거고 자, 결론 짓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로 인해서 발생한 거죠? 대체 소득이에요, 여러분. 예, 소득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효과, 예,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자, 소득 효과 발생한 것이다. 되게 쉽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답지는 여러분 포인트만 밑줄 그고 하겠습니다. 한계 대출이 2가 된다. 뭐 요 정도 잡아주시고요. 근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조각피자와 콜라의 가격이 유지되면 조각피자 1개 살 수 있는 돈으로 콜라 2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 대출 2. 자, 2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콜라 가격이 그대로고 조각피자 가격이 내려가면 조각피자 한 개로 살 수 있는 콜라의 수는 이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콜라 1개에 대한 조각피자 1개 한계 대출은 낮아진다 높아진다 여러분. 낮아진다가 되겠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피자 가격이 내려가면 소득 효과에 따라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량도 늘어난 지하의 정상제인데 보기의 그래프를 우리가 보면 조각 피자의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구입량도 증가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조각 피자는 어디에 해당된 거예요? 당연히 정상제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에 보면 콜라 가격은 그대로고 조각 피자 가격만 내려갔죠.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전과 비교할 때 완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급경사 아니에요. 완만해졌죠. 그래서 보기의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만해지다. 이게 포인트가 됐습니다. 급경사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완만해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던 3번 문제는 중요 표시하시고 변형 문제로 잘 나오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분석하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여러분 되게 쉽죠?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답지 분석해 보면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10% 오른다는 이야기죠? 인상한다는 거예요. 그럼 A씨의 임금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여가 시간의 가치는 일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임금의 가치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 인상되면 자, 결론 짓습니다. 기회비용으로 계산 여가의 가격 역시 올라간다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내려간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답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으로 수정해야지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답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가 시간의 가격은 일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임금의 가치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올해 휴일 여가 시간의 가격, 올해 휴일 근무 수당인 얼마예요 여러분? 10만 원이죠? 그럼 내년 휴일 여가 시간의 가격은 휴일 근무 수당이니까 15만 원이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답지 보도록 하세요. 2번 답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 대체 효과입니다. 자, 휴일 근무 수당이 올라가면 휴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이는 임금이 올라 여가의 가격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쉬는 것을 줄이고 더 많이 일하는 거니까 대체 효과로 설명할 수 있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물가가 올라가면서 A씨는 동일한 임금을 받을 경우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죠. 그럼 이는 A씨의 실질 소득이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감소하는 것과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 효과가 우리가 이걸 잘 봐도 여러분 실질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 여러분이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4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10% 인상됨에 따라 A씨가 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여가를 즐기고 결정했죠. 자, 만약 결정했다면 이는 임금이 증가할 때 전체 소득이 증가해 여가 시간과 같이 자, 무엇이 여러분 비싼 값을 구매할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결론 짓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여러분 무슨 효과라고 했죠? 소득 효과라 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소득 효과 작용. 5번 답지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5번 답지 여러분 아까 본문 지문에 분석할 때 다 설명한 거죠. 뭐 답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어떠한 일에 맞춰 준비한다라는 것은 대비죠, 대비. 근데 아까 10번에 해당되는 대응이죠. 대응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춰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